심리학의 교과서,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은 지고지상의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들은 인간사에 사사건건 뛰어들고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만 인간처럼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사랑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며 자신이 당한 작은 일도 넘어가거나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복수를 하고야마는 속 좁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가 재미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의 무의식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원형의 조각들이 그리스 신화에는 고스란히 담겨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원형들은 우리 무의식에 잠재해 있다가 어느 순간 또는 어떤 계기를 통하여 의식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우린 내면에 감춰진 탐욕, 분노, 집착, 사랑, 복수, 배신 등 다채로운 심리를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화 속의 인물들은 바로 우리 심리의 거울이며 그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마음의 비밀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판무스탈의 원조 판도라의 진실. 인간을 만든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의미로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주어 문화를 전해준 은인으로서 인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에게는 에피메테우스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에피메테우스란 나중에 생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진흙에 물을 붓고 이를 잘 반죽해 신의 형상을 한 인간을 만들면서 서서 다닐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였다. 다른 동물들이 고개를 숙여 땅을 내려다보는 데 비해 인간만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유롭게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인간의 모습을 보고 매우 흡족해하면서 나머지 잃은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맡기며 말했다. 인간의 모습은 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그들은 추위를 이겨낼 따뜻한 털도 없고 맹수를 이길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과 마른 다리도 갖지 못했다. 그러니 인간에게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에피메테우스는 형의 말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두 형제가 창조한 온갖 동물에게 각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다. 새에게는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었고 곰에게는 강한 힘을 주었다. 또 뱀에게는 지혜를 주었고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이와 발톱을 주었고 공작에게는 아름다운 깃털을 주었다. 이렇게 동물에게 능력을 모두 나눠주고 나서 한숨을 돌릴 즈음 에피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아무런 능력을 주지 않은 것이 갑자기 떠올랐다. 프로메테우스가 사태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고심을 하던 프로메테우스는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인간에게 불을 주는 거야. 불로 추위를 피할 수 있고 음식을 지워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혜의 신 아테네가 인간에게 선물한 두뇌를 활용한다면 도구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천상에 올라가 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불을 붙여오기 위해 회양나무 가지를 꺾고 아폴론의 태양마차가 하늘길이 중간에 이르렀을 때 몰래 마차 뒤에 숨어 불을 붙이는 데 성공했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친 설에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의 아궁이에서 훔쳤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우스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번개에서 몰래 훔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세상이 일이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게 마련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제우스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며 생각했다. 티탄족이면서도 나를 도와주어서 티탄족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준 프로메테우스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잊지 않고 있지만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진흙으로 인간이란 미물을 만들고 게다가 그 미물을 우리 신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기까지 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천상의 재산인 불까지 훔쳐다 인간에게 주는 무례함을 범했다. 더 이상 프로메테우스를 용서할 수가 없다. 지금 당장 프로메테우스를 벌할 생각은 없지만 그의 창조물인 인간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제우스는 인간에게 이렇게 선포했다. 인간들아, 내가 바로 전지전능한 신 제우스다. 천지만물 어느 것도 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는 나에게 인간의 음식 중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한다. 제우스의 속마음은 인간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음식을 빼서 그들을 굶겨 죽이려는 의도였다. 제우스의 의도를 간파한 프로메테우스는 꾀를 냈다. 그는 소를 잡아서 두 개의 꾸러미에 나누어 포장을 했다.
그중 하나는 내장과 기름 덩어리를 사고 다른 하나는 맛있는 살코기를 산 다음 제우스에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제우스는 내장과 기름 덩어리를 산 꾸러미가 더 커 보여서 그것을 선택했고 살코기는 인간의 몫으로 돌아갔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 계략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다. 이에 제우스는 인간을 궁지에 빠뜨릴 묘책을 생각해냈는데 겉으로는 인간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에게 화가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 헤파이스토스로 하여금 인간에게 줄 선물 만들어 오라고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겉으로는 선물처럼 보일 뿐 인간에게 커다란 재앙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간 세상에 재앙을 뿌린 판도라. 며칠 동안 대장간에서 나오지 않고 헤파이스토스는 그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는 진흙에 숨결을 불어넣어 자신의 아내인 아프로디테의 모습을 본떠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에게 여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헤파이스토스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또 인간을 괴롭힐 상대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헤파이스토스의 역할이 끝나자 다른 신들이 최초의 여자에게 다른 재능을 부여할 차례가 되었다. 도둑의 신이자 여행의 신이기도 한 헤르메스는 뻔뻔스럽고 기만적인 성격을 주었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끝없는 욕망과 근심을 주었다. 그러나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바느질을 하는 법과 배를 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신이 의도해서 만든 최초의 여자의 이름은 판도라라고 이름 붙여졌다. 올림포스의 신들이 선택한 여자의 배필은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였다. 즉흥적이고 아둔한 에피메테우스가 분명 자신들이 쳐놓은 덫에 걸릴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들은 판도라를 지상으로 내려보내면서 그녀에게 커다란 항아리를 갖고 가게 했다. 그 항아리에는 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나쁜 것들 즉 질병, 고통, 절망, 슬픔, 원한, 복수심 등을 가득 담아 놓았다.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이 보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에피메테우스에게 경고를 했다. 이번 신들이 보낸 선물은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 아우야. 그 선물을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니? 지난번 제우스를 골려준 것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신들이 뭔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형의 말을 듣지 않았다. 형님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항상 의심이 많은 게 탈입니다. 신이 보내준 여자 판도라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냥 이번에 우리와 화해하는 의미로 신들이 선물을 보내준 거라고요.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뭐가 불길하다고 그러는 겁니까? 결국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판도라의 결혼 생활 시작되고 얼마 후 판도라는 점점 일상생활이 재미가 없고 권태를 느끼던 참에 자신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보낸 항아리가 문득 떠올랐다. 판도라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항아리의 뚜껑을 열자 그 순간 항아리 안에서 튀어나온 온갖 나쁜 것들이 인간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인간 세계에는 질병, 고통, 절망, 슬픔 등이 없었는데 삽시간에 항아리에서 나온 재앙들은 인간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인간에게 판도라를 보내 해코지를 한 제우스는 그래도 천상의 불을 훔쳐 간 것에 대한 화를 풀지 못해 결국 프로메테우스를 카우카소스 산의 정상이 매달아 버렸다. 프로메테우스는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조이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형벌에 처해졌다. 독수리에게 뜯긴 간은 저녁이 되면 다시 자라나게 되고 어김없이 다음 날이면 찾아오는 독수리는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뜯어먹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또 다른 판도라 신화 이야기. 처음 대지의 어머니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태어난 인간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뚱뚱한 곰의 새끼를 발견하고 그 곰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들은 많은 열매가 달린 관목 숲에 다다랐다. 인간은 먹을 것을 발견하고 기뻐했다. 이때 갑자기 그들이 딛고 있던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면서 판도라가 흙으로 만든 항아리를 들고 나타났다. 여신은 나는 판도라다. 모든 것을 주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커다란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다. 그녀가 항아리에서 석류 열매를 꺼내자 이 열매는 사과, 레몬, 배로 변했다. 판도라는 다시 인간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과실이 열리는 나무를 줄 것이고 올리브 열매를 맺는 나무와 포도나무를 줄 것이다. 그러고는 나무의 씨앗을 언덕에 뿌리기 시작하며 인간이 가진 질병과 배고픔을 덜어주는 나무와 직물을 짜고 염색을 하는 나무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땅 아래에는 많은 진귀한 광물과 보석이 있으니 너희는 그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판도라는 항아리에서 두 개의 작은 돌을 꺼내며 말했다. 나는 이 부싯돌을 줄 것이다. 이것으로 너희는 불을 만들 수 있다. 이어 판도라가 항아리를 기울이자 그녀의 은총이 언덕을 감싸기 시작하더니 인간들도 그녀의 광채에 휩싸였다. 여신은 다시 한번 말했다. 너희에게 호기심과 기억을 주고 자비와 정의를 주고 서로 보살피는 마음과 용기와 강인함을 주고 평화의 씨앗을 주겠다. 신화의 변질과 남성 중심의 사회 심리.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자인 판도라에 대한 이야기는 여성에 대한 폄하로부터 시작된다. 여자의 얄팍한 호의심이 결국 인간을 낙원에서 끌어낸 원흉이라는 해석이다. 그동안 남자들이 황금시대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았던 인간 세상이 신이 던져준 여성으로 말미암아 노동과 질병, 고통, 원한, 질투와 시기, 전쟁 등의 재앙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 사회가 가부장적인 질서와 이성을 신봉하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성만이 이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성은 무질서와 혼돈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가부장제가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에 대한 폄하를 통해 남성 중심 사회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남성신이 들어서기 전 이미 토착화된 여성신을 남성신에게 복속시키거나 별볼일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작업이 필요했고, 이 작업에 뛰어든 사람 중 한 사람이 시인 헤시오도스였다. 이 헤시오도스의 이야기로 인해 판도라는 완전히 판무파탈, 요부의 원조로 자리 잡았다. 그의 생각은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을 반영한 것일 뿐 개인만의 생각을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스 사람들이 신봉하는 남성적인 질서와 이성,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여성이었다. 남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성의 매력에 자신이 빠지는 것이었다. 아무리 이성으로 무장한 남성이라 해도 여성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에 빠져들게 되면 그 이성은 곧 마비되고 만다. 그런 여성을 생각하면 남자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헤시오도스는 여성에게 빠지는 남성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여자의 달콤한 혀를 따라가지 마라. 그녀는 자신의 매력적인 몸으로 미혹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남성은 여성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생각하지만 내심 자신이 유혹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진다. 그래서 그들은 반대로 자신의 흔들리는 이성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뒤집어 씌워버린다. 이러한 까닭에 판도라는 욕망과 유혹의 화신으로 그려지고 여성이라는 존재는 이성과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 세상을 몰락시킨 원흉으로 지목된 것이다. 거기에 헤시오도스의 글이 쇠기를 박아준 것이다. 판도라의 외침. 헤시오도스. 그 자로 인해 저는 천하의 요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자가 글재주가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어찌 저를 이렇게 방탕하고 호기심 많고 형편없는 여자로 전락시켰는지 저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판도라입니다. 제 이름의 원래의 의미는 모든 선물을 주는 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선물을 주는 자가 아니라 재앙을 불러온 여자로 알고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한 여자가 열어보아서는 안 될 항아리 뚜껑을 연 탓에 인간 세상에 온갖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 이브라는 여성을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브도 저처럼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뱀의 유혹에 넘어가 금단의 열매인 사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결국 이브 때문에 인간들은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유한한 생명을 갖게 되었으며 여성들은 산고의 고통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브 모두 여자가 가진 호기심 때문에 인간 세상을 낙원에서 지옥으로 바꾼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똑같은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브보다도 먼저 여성의 호기심으로 인간 세상을 어지럽혔다고 했어. 프랑스 화가 장 쿠쟁이라는 자는 최초의 이브 판도라라는 그림까지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호기심 많은 여자도 아니고 인간 세상을 어지럽힌 장본인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저를 음해하는 음모론자들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해자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조작된 이야기를 만들고 퍼뜨렸던 일은 고대 그리스 시인인 헤시오도스라는 자입니다. 그는 그동안 전해져 왔던 저의 기품 있는 모습은 모두 지워버리고 호기심 많고 남자를 재앙에 빠뜨리는 판무파탈, 즉 요구의 모습으로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헤시오도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수인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는 모함에 의해 음모론의 희생자가 더 이상 생겨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브라는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곧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아담과 이브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졌던 거죠. 앞에서 변질된 또 다른 신화 이야기를 들으셨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듯이 저 또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신의 시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은 제 능력을 시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올림포스의 주신인 제우스의 음모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당당한 대지의 여신이었으며 인간에게 모든 것을 베풀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올림포스 신들 보세요. 그들은 인간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올림포스 신전에서 암브로시아를 먹고 넥타르나 마시면서 시시덕거릴 뿐 인간의 행복이나 안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곡물이나 요구하고 인간의 운명을 옥죄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저에 대해 왜곡하고 조작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저는 수천 년을 참으면서 기회가 언젠가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살아왔습니다. 항아리 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희망을 붙든 채 지금까지 참아온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대지의 여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그때가 오면 저는 또다시 여러분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는 자로서 마음껏 베풀고 싶을 뿐입니다. 헤시오도스 BC 8세기 말경의 사람으로 추측되며 호메로스를 정점으로 하는 이오니아파의 서사시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보이오티아파 서사시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오락성이 짙고 화려한 이오니아파의 시에 대해 그의 작품은 종교적, 교훈적, 실용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중후한 성격을 지녔다. 그의 작품으로 간주되는 것은 많이 있지만 현존하는 것은 신통기와 노동과 나날 이 편뿐이다. 작품 속에 나오는 자서전적인 기술을 종합해보면 오사시아의 항구 도시에서 무역업을 하던 아버지가 그리스 본토로 돌아와 보이오티아 지방의 아스쿠라 마을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아버지의 사후에 헤시오도스는 그 유산을 지키며 견실하게 살았으나 노동을 싫어하는 동생 페르우에스가 유력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부정한 재판으로 헤시오도스의 상속분까지 가로채려고 하였다. 노동과 나날은 그런 동생을 훈계할 목적으로 농경기술과 노동의 신성함을 서술한 것이다. 신통기에서 그 자신이 말하듯이 그는 젊었을 때 시작의 착수, 그리스 문학사상 특이한 지위를 차지하는 농민 시인이 되었다. 신통기 1022행은 천지의 창조, 신들의 탄생을 매우 소박한 세계관에 입각하여 개통적으로 서술한 작품으로 그의 독창적인 사색이 그 근간을 이룬다. 노동과 나날은 판도라 및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 등이 포함되고 설화성도 있으며 또한 사계의 추이를 전원의 풍물에 맡긴 목가적 서술도 뛰어나다. 너무나 인간적인 호메로스의 신들을 종교적으로 순화하고 제우스가 관장하는 정의에 대한 신뢰로 살아가려고 힘모은 헤시오도스의 사상은 후세까지 그리스인의 윤리관을 떠받쳐왔다.